자,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3년 만에 발견된 김건희의 목걸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예.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압수수색 당시에 김건희 집에서 12켤레 260 사이즈 네. 샤넬 구두 나온 것도 되게 이상했는데 예. 김건희 오빠의 집도 아니고 오빠의 처가 집에서 지금 목걸이가 나왔어요. 근데 또 이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3박스 분량의 장신구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가 예전에 보면 서울의 소리 그 기자분하고 할 때도 그랬고 이 가방 받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 목걸이도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됐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변명은 이게 빌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2개는 지인한테 빌렸고 빌렸고, 예. 1개는 소상공인한테 샀다.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발견되니까 이제 저는 이런 쪽을 잘 몰라가지고 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라는 것인데 네. 이 목걸이가 발견되니까 이제 이게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리얼 번호가 없다. 네. 그렇죠? 원래 있나 봐요.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아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네. 보니까 이제 목걸이 중간에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네. 앞뒷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가품의 경우에도 시리얼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 본인 것은 시리얼 번호가 아예 없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가품인 거를 본인이 안다던가 아니면 일부러 그 시리얼을 없애버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정 그렇게 부인을 한다 치면 거 봐라 그게 그쪽에서 발견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빠의 처갓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나은 거짓말이고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변명을 못하고 내 거는 맞는데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는 그런 곡절도 있는 것 같고 특검팀에서 그렇게 김건희 오빠의 처갓집에서 발견 그 오빠의 그 처갓집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뭔가 충분한 소명 근거를 들이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 압수수색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그러니까 그 김건희 오빠의 처갓집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단서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단서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저도 한번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어떤 단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소명을 했는지 그걸 안다면은 이 정확하게 이 김건희 씨가 이 자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못하고 내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검은 아마 알고 있겠죠. 이게 예. 특검이 그 오빠의 처가집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네네. 때문에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 모조품 목걸이가 그 친척 집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그 친족 간에는 증거인멸이 특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오빠의 처갓집의 경우에는 그 증거인멸죄의 그 처벌 대상이 아닌 그 친족의 범위에서 한참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오빠의 처가 쪽 그 물건을 일부러 숨겨주는 행위자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죄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압수수색에서 압수된 그 목걸이가 실제 나토 회의 때 했던 실제 목걸이라면 궁금한 점이 그게 진짜 모조품인지 진품인지가 궁금한 거고. 그 아까 이제 시리얼 넘버도 사실 그 시리얼 넘버 그 부분만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그럴 수 거라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라면 원래 나토 회의 때는 진품을 했는데 그 증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증거 위조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도. 워낙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고속도로 관련해 갖고 압수수색을 하다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고속도로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가지고 이 목걸이는 압수 못 합니다.
이 그냥 일반적으로 발견된 것이라면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빠네 집에 고속도로와 관련된 사실로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만약의 경우에 의외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게 발견이 됐다고 치면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발부받은 영장의 그 영장 청구 사유 그거를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다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결국 특검에서 이렇게 이 목걸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그 목걸이 하나만 발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박스 분량의 장신구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런 장신구를 그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맡겨놓는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 점을 비춰봐도 이거는 좀 나름대로 특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샤넬 구두 12켤레가 갑자기 260 사이즈가 왜 나옵니까? 지금까지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목걸이가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샤넬 260은 그때 당시에 한참 그 이제 김건희 씨 발 크기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럴 때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샤넬 매장에서 바꾼 신발의 사이즈가 250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발 사이즈가 뭐냐? 예. 이게 또 화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60? 예, 그렇죠. 네. 그런 면에 비춰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식의 그 뭐 속된 말로 잔꾀라면 워낙 그 윤석열 씨 그쪽에서 많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특검에서 유념해가지고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찰관님께서 검사도 해보셨으니까 네네.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말 천하의 법기술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혼선들도 온갖 그 잡기술의 일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조금 전에 이런 일이 흔한 일이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았던 정말 그 이상하고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 좀 모두를 합쳐놓은. 제가 사실 그 인지 수사도 좀 해봤고 조직폭력배 수사도 해보고 좀 질이 나쁜 사람들 수사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웬만한 마약범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인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보면은 이게 본인들이 지금 제대로 된 그 변론 전략을 가진 것인지 그냥 무조건 그냥 속단 말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본인들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샤넬 그 뭐 신발이라던가 이런 그 목걸이도 혼선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니까 일부러 더 이렇게 막 혼란을 주고 막 이렇게 좀 이 쟁점을 흐리려고 하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특검에서 유념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의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가지매님, 앵커님 쉬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 5일만 근무하시고 건강하시길. 안 돼요. 저는 주 7일 해야죠. 저는 안 쉽니다. 안 쉬어도 돼요. 여러분 보는 게 쉬는 거예요. 네. 한희님께서 좋아요 눌러드림이라고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지금 1,200명만 좋아요를 눌렀는데 지금 3,000명 정도 와 계시거든요. 나머지 왜 안 누르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다른 거 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가 얼른 좋아요 누른 다음에 또 다른 걸 하세요. 지금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99만 6천 명이잖아요. 감찰관님. 네. 이번 주에 사실 100만이 될 줄 알았는데 4,000명이 남았어요. 4,000명.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빨리 눌러주셔야 되고 감찰관님 저희 뉴스토마토 구독하고 계시죠? 저희 집에 당연히 구독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는데 따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분들도 꼭 구독을 누르셔야죠. 네, 지금 함께 보시는 분들도 혼자서 구독하지 마시고 주변에 전부 다 구독을 눌러주셔야죠. 제가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희열님 좋아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꿈나노님도 감사하고요. 순호골님도 센스 있게 클릭 해주셨습니다. 박노철님도 감사하고요. 알맹이님도 감사합니다. 이별별님도 감사하고, 네 오늘 이렇게 하면 뭐 주제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오늘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구독 예전에 했지요. 네, 박노철님, 노가다 하는 상난자님 감사하고, 청담님, 네 깜빡하실 게 있죠. 좋아요는 꼭 누르고 해주셔야 되고, 윤상얄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닝기리 뽕님도 오셨는데, 네 댓글 한 번 더 남겨주시고, 네. 예라이상님,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눌 수가 없네. 계속 댓글이 올라와서. 아유, 에스바람님 감사합니다. 로즈우드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뉴스 화면에 실시간 구독자 수 자막 요거 한번 제작진이 찾아본다고 합니다.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다음 달 6일에 김건희 이제 소환 날이에요.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김건희가 나올 것인가. 사실 윤석열이 계속해서 아프다, 힘들다 하면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재판도 안 나오고. 김건희는 나올 것인가. 또 나와서 제대로 이제 조사에 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결국 뭐 지금은 나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윤석열 씨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 쪽에서도 그날 당일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출석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요. 1일 한 개 혐의만 조사하겠다. 1회 조사마다 3, 4일 휴식을 보장해달라.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종료해달라. 뭐예요 이게? 16개 혐의를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에 어떻게 보면은 비록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임의 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신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문. 아시겠지만은 그 미음자가 붙는 신문이 있고 신문이 있습니다. 한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신문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추궁해서 묻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신문은 그냥 단순하게 묻는다는 것이고. 심은 추궁하다. 심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여기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네요. 구속 전 신문 이런 것처럼 그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직업이 어떻게 돼요? 뭐 일정한 주어는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신문은 다릅니다. 피의자 신문할 때 신문은 신랄하게 추궁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증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캐묻는다는 거죠. 이런 신문 과정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가 한 번만 뭐 조사를 받을게. 뭐 그다음에 조사 시간마다 휴식을 보장해줘. 그다음에 6시 이전에 조사는 종료해야겠어.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하다가 특검 쪽에서 이 건강 상태가 도저히 계속 진행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특검이 재량을 행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그 재량 행사를 넘어서서 특검 쪽에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특권 의식이나 이게 완벽하게 본인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지난번 그 계엄 사태 때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요구 한 적 없어요. 당연하죠. 예. 저도 이 한참 후배고 검찰에 근무를 했고 하다못해 제가 초임 때 근무했던 그 층에 가서 조사받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사무실 건너편에서 참고인으로 30년이 지나가고 조사받고 있는 게 좀 한편으로는 좀 현타 오셨겠다. 아무리 좀 참고인이긴 하지만 예.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뭐 전혀 다름이 없이 조사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뭐 나가서 뭐 음료수 한잔 하시겠냐? 아이 됐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길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태도가 일단 불량해요. 근데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소환 조사를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하느냐.
그 저도 그게 시점이 궁금합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이 뭐 6일날 출석하기로 하고 출석을 안 한다던가 이런 것은 지난번 조은석 특검도 그랬듯이 하나하나 수사 보고서로 남겨야 할 것이고요. 구속 사유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 말고도 과거에 이전에 검찰에 계속 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그 핑계로 해가지고 뭐 선거 대선 이전에는 대선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특검이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출석을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조차도 전부 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그 중대함이 굉장히 중한 범죄니까요. 그렇습니다. 중한 범죄고 증거 인멸의 그 정황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게 뭐 하나하나 이 제일 중요한 뭐 공천 개입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변호사법 위반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공범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뭐죠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 이종호가 왜 그 공범한테 8천만 원 주면은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김건희 씨 통해 가지고 청탁해줄게. 이런 것에 대한 공모 혐의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청구해야 될 겁니다. 특검에서 예를 들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아유 못하죠. 네, 지금 네. 당장 해도 모자랄 판에. 네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